네, 국내외에 둘러싼 전략대 함께 해보는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투표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물가 지표가 네. 주말 사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안도감을 주었네요. 네. 일단은 뭐 PCE 지표 잘 나왔고요. 뭐 이제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물가 관련 지표들은 확실히 좀 잡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건데 금리 인하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고비를 좀 잘 넘긴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조정폭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 뭐 8월부터 시장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급적으로 좀 해소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이제 성장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아직 미국 시장 참여자들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초에 이제 금리 인하 앞두고 또는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 좀 급락세가 좀 있었습니다. 8월 초에. 그런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 미국도 그렇고 반등을 하는 급락세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잘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에 있었던 우려들을 불식을 시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온기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시장도 좀 반등이 그래도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금리 인하기 때는 영업 이익률이 좋은 쪽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저금리 상태에서는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금리 인하기에서는 영업 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시장 대비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 버는 속도가 증가폭이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들 대비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선별해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잖아요. 영업 이익률이 높은 기업. 네. 이게 좀 풀이가 필요해 보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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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률은 이제 사실 전년 대비 전년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이 100억이 벌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100억을 벌면 사실 2배를 버는 200억을 벌면 2배를 버는 거잖아요. 근데 50억을 벌면 사실 50%의 성장률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 버는 것보다 똑같이 100억씩은 벌지만 100억 100억, 그다음에 150억, 200억 네. 이런 식으로 증가율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좀 유독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결국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업종이나 섹터들은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가이던스를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가율이 높은 네. 기업, 그러면 수출과 연관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 쪽은 어떨까요? 지난주에 네. 5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1위로 정말 안도의 한숨을 네,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또 좋은 영향을 네. 받았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반도체 흐름은 롤러코스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어디에 좀 종잡을 수 없는 흐름에 좀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다행이긴 합니다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라고 사실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하이닉스는 그래도 내년 물량까지 어느 정도 다 이제 뭐 셀 물량이 다 이제 완판됐다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물량들이 추세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서두 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올해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1분기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일단은 해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10월 달 말에 이제 잠정 실적을 좀 발표하고요. 삼성전자는 빠르면 이번 주말 네.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아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의 가이던스들 4분기라든가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마이크론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봤고 최근에 베인앤컴퍼니에서도 내년도 물량 부족에 대비해라, 반도체 물량 부족에 대비해라라는 리포트. 그러니까 2, 3주 전 대비 뭐 BNP 파리바나 다른 곳에서 나왔던 반도체 겨울과 관련된 리포트들과 또 정반대된 리포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싸게 매수한다는 구간이라고 보면 매우 손익비가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국내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은 가격적으로는 현재 비추세 구간입니다. 반등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종목, 이렇게 세 분류 부분을 세 분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별로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석 좀 가려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일단은 큰 소부장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은 저는 소위 말하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절매를 하더라도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구간인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위로 또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꽤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간 차세로 주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추세 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세를 월간 추세마저 깨져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실을 해도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고 대신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에 상단까지는 꽤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필두로 보시고 뭐 두 종목이 잘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부장들도 잘 가겠죠. 대형 투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폭 좀 덜 떨어지고 위에가 좀 열려 있는 그 대형주 종목으로 반도체는 전략 세워지네요. 근데 팀장님 하면 최근에 그 전략 세워주실 때 바이오, 화장품, 조선 이쪽을 좀 유효하게 보셨거든요.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럼요. 아직도 계속적으로 유효하고요. 시장에서는 뭐 유한양행이나 그다음에 다른 뭐 알테오젠 같은 코스닥 시총 1위가 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확실히 바이오 섹터들이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다른 섹터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전반적인 다 반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는 계속 필두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주목해야 될 게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수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중국 국경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만 방한 이제 중국인들 한 12만 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판매를 했던 화장품 쪽인데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특히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은 미국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북미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수출 지표 전통적인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닥이라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화장품 섹터는 특히 이제 11월 초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주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고 11월로 갈수록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같이 이런 모멘텀들이 앞으로 한두 달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식들은 추세도 살아있고 매매할 주식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에 유가 급락으로 인한 조선주들이 조금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3분기에 너무 폭염으로 인해서 조업일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도 계속 있었는데요. 일단은 외부 변수에 인한 조선주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도 바이오하고 화장품은 계속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 국경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중국의 금리 인하, 중국 부양 효과로 그렇지 않아도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보유하면서 황유현 팀장님의 그 전략대로 화장품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익 많이 나셨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화장품 바이오 계속 보유? 맞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밸류업 지수 공개됐는데 금투세 논란도 있었고 큰 기대도 없었고 또 내놓은 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연내 변경 검토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포함된 종목들의 변화는 어떤가요? 사실 밸류업 지수에 이번에 포함된 종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예상했던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를 결국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편입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섹터, 특히 금융지주들이나 화장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성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워낙에 다른 섹터들이 강하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없는 저는 수급 영향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3분기 다른 쪽 섹터가 안 좋을 때 밸류업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버팀목 역할들을 했었고 반대로 성장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성장 주식들 쪽으로 돈이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일단 좀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성장률 대비해서 수익률 게임 싸움에서 조금은 부진했던 9월 하순이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업 지수,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단순한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말 그대로 증시를 한 단계 밸류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별 종목 투자할 때는 그 안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잘 골라서 주주 환원율이 특히나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밸류업 ETF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밸류업 지수 첫 주에 네. 그 중소형주가 좀 더 네. 수익률이 좋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더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의 외국인들 자금이라던가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형주보다는 당연히 중소형주 쪽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주 환원이 좀 강하게 내비친 종목들 이번에 공시 종목들을 보면 밸류업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제 공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약간 의무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 좀 본인의 기준대로 잘 골라보시면 저는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와 또 네. 전략 세워주시죠. 무엇보다 좀 고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시장의 관심은 무조건 고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실업률이 4.23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4.4가 넘어갈 경우, 실업률 4.4가 넘어갈 경우에는 금리 B컷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4.4가 넘어가면 선제적으로 먼저 불황에 대비해서 금리를 B컷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되겠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결국 살아줘야 지수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 갖고 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당분간은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당분간은 좀 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도 여전히 종목 게임 양상 너무 아직까지는 지수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삼성전자 실적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실적이 그 다음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종목 게임 그 사이에는 이제 종목 게임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출 지표 잘 나오는 것들 그리고 4분기나 또는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 당연히 수출이 내년에도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증가를 다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 대한 분석들 리포트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매매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많은 증권사에서 좀 담고 있네요. 네. 예, 종목 게임 양상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유연 실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